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며칠 전에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책의 내용 자체는 간단히 정리해 드렸죠.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공급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은 많은데 입주는 없다? 먼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내세운 건 135만 호 공급 계획입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입주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는 겁니다. 착공이란 건 뭐냐? 땅에 삽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삽을 떴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통 4, 5년 이상 걸립니다. 즉, 지금 당장 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내년, 내후년, 2028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필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5년 뒤가 아니라. 그래서 시장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막기 힘들다, 이거예요. 공공주도? 좋은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주도형 공급 확대입니다. 수도권 택지는 기존처럼 LH가 땅을 팔고 민간이 아파트를 짓는 구조가 아니라 아예 LH가 직접 개발을 해서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좋은 방향이에요. 민간 시공사들이 시장 상황을 보고 공급을 미루거나 조절하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엔 LH 땅이 거의 없어요. 결국 서울 도심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학 유휴부지, 철도 부지,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는 수요를 따라가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핵심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인데 여전히 규제가 많고 속도가 느리다는 게 한계죠. 정답은 신규 공급,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정답은 단순합니다. 신규 공급이에요. 기존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 건 공급이 아닙니다. 진짜 공급은 새로운 집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도심에서 신규 공급을 늘릴 방법은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제초안 같은 규제를 풀고 사업성을 높여서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규제를 풀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튀어오르고 정부는 욕을 먹습니다. 효과는 5에서 10년 뒤에 나타나는데 정권은 5년짜리니까요. 어느 정부도 감당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그래서 늘 규제와 완화 사이를 왔다 갔다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왜 당분간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렵나?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공급 대책은 착공 기준, 즉 당장 입주 물량이 없다. 서울 도심 공급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 외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속도가 안 난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3에서 5년은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필수재잖아요. 집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주식처럼 나 투자 안 해 하고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올라갑니다.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다 올라갑니다. 전세 월세 시장의 폭등 가능성. 여러분, 특히 임차 시장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 대출을 계속 조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수요는 월세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월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보다 수익률이 2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월세가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매가가 다시 끌어올려집니다.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강화되는 거죠. 결국 전세월세 불안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와 무주택자의 선택은?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불안해 보여도 공급 부족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같은 분야를 눈여겨보셔야 하는 이유죠.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어떨까요?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을 안 산다는 것도 전략일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치러야 할 거주 비용 증가를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월세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늦추는 게 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97 부동산 공급 대책 방향은 맞습니다. 착공을 늘려야 하고 공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착공은 착공일 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3에서 5년간은 공급 부족이 심각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월세와 매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부 탓이라기보다 지난 수년간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든 투자자든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인사이트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